내일 새벽 2시에 끝내겠습니다. 요양원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는 어머니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해숙은 숨을 죽인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시어머니를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미끄러운 산길,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헤치며 그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숙의 등에 엎여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가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해숙아, 내 아들한테는 나 죽었다고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놈이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돼. 15년 동안 폭력 속에서 침묵해야 했던 며느리, 그리고 안락사 위기에 내몰린 시어머니. 과연 두 사람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버티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버텨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폭우가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숙이 뒷문 자물쇠 앞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해숙이 작게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찢어진 입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까지 흘러내렸지만 해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 방에서 옥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해숙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부은 얼굴을 보더니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숙이 손바닥을 펼치자 옥분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안락사 새벽 2시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식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해숙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요양원장 사무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해숙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해숙이 문 앞에 귀를 댔습니다. 내일 새벽 2시에 주사 놓으면 되는 거죠? 요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자연사로 처리하고 나한테 연락해. 장례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져온 위임장 보셨죠? 어머니가 모든 권한을 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성식이 말했습니다. 해숙이 사무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사망 시 모든 권한을 아들 강성식에게 위임한 해숙이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옥분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어색했습니다. 해숙이 서류를 품에 넣고 옥분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해요. 해숙이 옥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새벽에 큰일 납니다. 옥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옥분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등에 업었습니다. 옥분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시각 성식은 강남의 룸살롱에서 사채업자 2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 명의 빌딩이 제 소유가 됩니다. 성식이 위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거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도장도 여기 있고요. 성식이 인감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50억 먼저 받으시죠.
사채업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업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해숙이 요양원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지늘길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해숙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해숙의 어깨뼈가 옥분의 몸무게에 눌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환자가 사라졌어. 간병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업고 더 깊은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사방을 비쳤습니다. 해숙이 벼랑 끝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등을 꼭 안았습니다. 성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뭐,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성식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 성식이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해숙의 휴대전화 위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어. 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성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해숙이 미리 준비한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해숙이 휴대전화를 트럭 짐칸에 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트럭과 함께 멀어졌습니다. 이제 추적할 수 없을 거예요. 해숙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미리 숨겨둔 무등록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인적 없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해숙이 강 근처 절벽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해숙이 트럭을 강물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트럭이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해숙이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물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해숙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식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트럭과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죽었구나. 성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 사망 신고부터 하자. 성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수레에 태우고 해안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염전 창고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숨어 지내야 해요. 해숙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 옥분이 해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리실장이 성식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리실장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성식이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관리실장이 놀랐습니다. 사고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강에 빠져서 성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성식이 위조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써두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실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임대료 입금 계좌를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성식이 말했습니다. 관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전 창고 안에서 옥분이 해숙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담배로 지진 자국들이 팔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너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옥분이 해숙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15년 동안 이런 짓을 당했다면서.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짐승이지. 옥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성식이가 찾고 있는 진짜 인감이 뭐예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저 밑에 묻어뒀어. 옥분이 창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에 파묻은 상자가 있어. 거기에 진짜 인감과 녹취록이 들어있지. 녹취록이요? 그놈이 나를 때리고 협박하는 소리를 다 녹음해뒀어. 옥분이 말했습니다. 해숙이 삽을 들고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파자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짜 인감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성시기를 잡을 수 있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성식은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성식이 참석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식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척했습니다. 성식이 해숙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해숙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성식아, 우리 해숙이가. 해숙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해숙이가 시어머니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성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숙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성식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옥분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30년 전에 내가 키운 아이야. 지금은 변호사가 됐지. 옥분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만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성식이 편을 들 거야. 어떻게 찾아가죠? 해숙이 물었습니다. 거짓 차림으로 변장해서 가야 해. 옥분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성식이 사채업자들과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50억으로 도박 좀 해봤는데 재미가 쏠쏠하네요. 성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반은 날렸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빌딩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니까. 성식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실종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담당 형사한테 돈 좀 줬더니 알아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성식이 껄껄 웃었습니다. 해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최 변호사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해숙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경비원이 해숙을 밀쳤습니다. 해숙이 옥분이 써준 친필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최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해숙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편지에는 옥분의 친필과 함께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최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변호사가 해숙의 상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복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성식이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럭 사고 현장 다시 조사해봐. 뭔가 이상해. 성식이 말했습니다. 술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야? 성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근 마을을 다 뒤져봐. 반드시 찾아내. 성식이 소리쳤습니다. 염전 창고 근처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지하 소금 저장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숨어 계세요. 해숙이 속삭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숙이 옥분의 입을 살짝 가렸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식이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거 사진을 찾았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뭔 사진? 성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부인이 거지 분장을 하고 최 변호사 사무실에 드나드는 모습이에요. 성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얘기구나. 성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았어? 아직 정확한 위치는. 빨리 찾아. 성식이 소리쳤습니다. 염전 창고 지하 저장고에서 옥분이 기침을 했습니다. 습한 공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옥분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성식이 해숙의 친정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식이 뒷문으로 들어가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해숙의 부모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야? 해숙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세요. 성식이 일어났습니다. 성식아, 여긴 왜? 해숙 어머니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성식 뒤에 건장한 남자들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해숙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해숙이는 죽었잖아. 해숙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살아있어요. 성식이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 해숙 어머니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끼로 써야겠네요. 성식이 손짓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해숙 부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해숙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성식이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의 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해숙아, 나야. 성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이 온몸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여기 계셔. 성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했어? 해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1시간 내로 나타나지 않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거야. 성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성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숙이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면 안 돼. 옥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가면 우리 셋 다 죽어. 최 변호사를 믿어. 옥분이 해숙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각 최 변호사는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장학생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최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검사가 물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집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식이 고용한 탐정들이 염전 마을 근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탐정들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였습니다. 이제 성식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최 변호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성식이 휘발유통을 들고 염전 창고 주변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해수가 어머니랑 함께 타 죽고 싶지 않으면 나와. 성식이 소리쳤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옥분과 해숙이 휘발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옥분이 해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성식이 창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인감 들고 나와라. 성식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해숙이 옥분을 보호하려고 앞장섰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안 돼. 옥분이 해숙을 붙잡았습니다. 해숙이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연이 정말. 성식이 해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해숙의 머리를 창고 기둥에 찧어버렸습니다. 해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감 어디 있어? 성식이 해숙의 옷을 찢으며 뒤졌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옥분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감 여기 있다. 옥분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성식이 살아있는 옥분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죽이면 그만이지. 성식이 근처에 있던 강목을 들었습니다.
옥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성식의 강목이 옥분의 머리를 내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해숙이 온몸으로 옥분을 감쌌습니다. 강목이 해숙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아! 해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창고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최 변호사와 경호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손 놔. 경호원이 성식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성식이 바닥에 제압됐습니다. 꽁꽁 묶어. 최 변호사가 지시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성식의 팔다리를 포박했습니다. 할머니. 최 변고사가 옥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시죠? 해숙이부터 봐. 옥분이 피를 흘리는 해숙을 가리켰습니다. 해숙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옥분이 성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성식이 바닥에 묶인 채 웃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거야. 빌딩은 이미 내 거고 너는 이제 끝이야. 최 변호사가 성식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폭행 증거들이 수집됐습니다. 휘발유통과 라이터가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안전가옥으로 옥분과 해숙을 옮겼습니다. 구급차가 안전가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해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옥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숙이 깨어났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해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옥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기도했어. 옥분이 해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식이를 바로 경찰에 넘기지 마. 옥분이 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탕진하게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숨통을 끊을 거야. 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식이 경호팀의 감시를 받으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카드가 모두 정지된 것을 알았습니다. 뭐야 이게? 성식이 ATM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계좌가 동결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최 변고사 때문이야. 성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해숙이 최 변호사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5년간의 폭행 증거들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해숙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해숙을 데리고 빌딩 지하로 갔습니다. 비밀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금 뭉치들과 황금바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옥분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넌 내 딸이야. 옥분이 해숙을 안았습니다. 성식이 거리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 갚아. 사채업자들이 성식을 둘러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성식이 애걸했습니다. 빌딩 임대료 들어오면 갚을게. 계좌 동결됐다며? 사채업자가 성식의 뺨을 쳤습니다. 성식이 쓰러졌습니다. 요양원 뒷산의 폐가에 성식이 숨어들었습니다. 벽지가 뜯어지고 바닥이 썩은 집이었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성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버렸던 그 폐가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성식이 차가운 바닥에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 화려한 정장을 입고 빌딩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해숙이 옥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니.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옥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음모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분은 박혜숙입니다. 저의 새로운 딸이자 차기 회장입니다. 옥분이 혜숙을 소개했습니다. 혜숙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식이 여인 숙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옥분의 복귀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당당한 어머니와 회장이 된 혜숙이 보였습니다. 아, 아니야. 성식이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성식이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컵과 의자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성식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옥분이 혜숙과 함께 성식이 숨어있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성식의 위치를 파악해뒀습니다. 여기 있구나. 옥분이 폐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식이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식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인감이지? 옥분이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성식의 눈이 인감에 고정됐습니다. 어머니, 그걸 제게. 옥분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인감 도장을 내려쳤습니다. 아! 성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인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인감. 성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혜숙이 성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준 상처 하나당 1년씩 감옥에서 썩어. 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성식 앞에 던졌습니다. 성식이 영장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과 혜숙은 최고급 호텔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옥분이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빌려 혜숙에게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혜숙의 목에 걸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 같아. 옥분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혜숙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혜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성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가옥의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금고만 털면 돼. 성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옥분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성식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황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블릿 PC가 켜지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성식이 요양원장과 안락사를 모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이 혜숙을 폭행하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식이 귀를 막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기자들이 성식을 조준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옥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내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다. 옥분이 성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성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내 거야. 성식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혜숙이 성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를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혜숙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성식이 호송 차량에서 손목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미리 숨겨둔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땄습니다. 이제다. 성식이 차량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호송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주범이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성식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미리 약속한 사채업자들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사채업자가 성식을 차에 태웠습니다. 성식이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성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식이 해숙의 빌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해숙 회장과 통화하게 해줘. 성식이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비서가 물었습니다. 폭탄 설치했으니까 1시간 안에 빌딩 명의를 내 앞으로 돌리지 않으면 터뜨린다. 성식이 협박했습니다. 비서가 경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숙이에게 전해. 성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식은 실제로 빌딩 지하의 가스밸브를 파손해뒀습니다. 가스 냄새가 건물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급히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피시켜요.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계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이 각 층을 돌며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해숙이 직원들을 밀어냈습니다. 그 시각 성식의 공범들이 옥분을 납치했습니다. 옥분이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괴한들이 옥분의 입을 막고 차에 태웠습니다. 옥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이 공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높은 타워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식이 이미 크레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셔와라. 성식이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괴한들이 옥분을 크레인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옥분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식이 옥분의 손목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이제 해숙이가 올 거야. 성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해숙이 빌딩에서 마지막 직원까지 대피시켰습니다. 수백 명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숙의 옷이 가스 냄새로 흠뻑 젖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식이 해숙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해숙아, 공사장으로 와. 성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했어?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레인 위에 매달아뒀어. 빌딩 명의를 내 앞으로 돌리지 않으면 떨어뜨릴 거야. 성식이 협박했습니다. 해숙이 급히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달렸습니다. 가스에 중독돼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한 해숙이 크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이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성식이 크레인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성식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살려줄지도 모른다. 성식이 밧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몸이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해숙이 성식 앞에 무릎을 꿇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성식이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순간 해숙이 전기 충격기를 성식의 다리에 꽂았습니다. 으악! 성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성식이 해숙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해숙이 성식의 손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두 사람이 크레인 위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좁은 발판에서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해숙아, 나를 보지 말고 내 몸부터 지켜라. 옥분이 밧줄에 매달린 채 소리쳤습니다. 해숙이 성식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성식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성식이 해숙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해숙이 크레인 밖으로 밀려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식의 발밑 지지대가 부러졌습니다. 성식이 허공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살려줘. 성식이 절규했습니다. 해숙이 성식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시각 최 변호사가 출동시킨 헬기가 공사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격수가 성식의 팔을 조준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으악! 성식이 총상을 입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성식의 팔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성식이 아래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해숙이 본능적으로 성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놔줘. 성식이 해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안 돼요. 해숙이 필사적으로 성식을 붙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남자였지만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공대원이 밧줄을 타고 크레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옥분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밧줄을 끊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특공대원이 물었습니다. 해숙이부터 구해.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특공대원이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놓으세요. 특공대원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아래 안전망이 있어요. 성식이 결국 해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전망 위로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성식이 안전망에 부딪혔습니다. 성식의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식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성식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식이 병상에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성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성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만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식이 누운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성식이 고개를 돌려 옥분을 봤습니다. 어머니, 성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거다. 옥분이 성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게 내가 내게 주려 했던 형벌이야. 성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숙이 성식의 모든 공범들을 고발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요양원장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들이 훔친 빌딩 대금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됐어요. 최 변호사가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전국의 폭력 피해 여성구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해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센터였습니다. 이제 다른 여성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숙이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이 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성식은 감옥 안의 병동에 수감됐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조차 성식을 무시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에서 옥분과 해숙의 소식을 봤습니다. 행복한 모습들만 가득했습니다. 성식이 신문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생이 시작됐습니다. 옥분이 성식의 호적을 파냈습니다. 법원에 아들과의 관계 단절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옥분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시에 해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친딸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해숙이 새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김해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님의 딸이네요.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강성식의 아내가 아닌 김옥분의 딸이 됐습니다. 당당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옥분이 해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겨냈구나.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옥분과 해숙이 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구경을 좀 해보자. 옥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승무원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지난 지옥 같은 세월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꿈 같아요. 해숙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두 사람이 해변가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해숙이 소매 없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팔의 상처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햇살이 해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해숙이 거울을 만져봤습니다. 깨끗해진 피부와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해변가 의자에 앉아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등에 엎였을 때 말이야. 옥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해숙이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지. 옥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렸어요. 해숙이 옥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님의 재산보다 어머님의 딸로 불리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습니다. 그 시각 성식은 감옥 병동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간수조차 성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해숙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성식이 편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 뒤 옥분과 해숙이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아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옥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행 중에 해숙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해숙 씨의 미소가 참 아름답네요. 그가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해숙이 빌딩 옥상 정원에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옥분이 그곳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옥분이 노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옥분을 존경했습니다. 해숙이 개원식 축사를 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옥분과 해숙이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진심은 피보다 무겁다. 옥분이 해숙에게 새로운 가운을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새로운 가운이야.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두 사람이 요양원 탈출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그 밤이 우리를 묶어준 소중한 끈이었네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맞아. 고통도 때로는 선물이 되는구나.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막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숙과 옥분이 서로를 의지하며 정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별빛 아래 사라져갔습니다. 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해숙과 옥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더욱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5년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두 여자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줍니다. 성식이라는 악인이 받은 처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반면 해숙과 옥분이 얻은 행복은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해숙처럼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